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명나라 말기 이자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성은 산시성 출신으로 중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금 징수 역을 맡게 된 부친 이수충이 세수 부족을 메꾸다가 집안이 망하였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 운영하는 역관에 들어가 역부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정부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역관들을 대거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자성이 소속된 역관도 폐쇄되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이사성의 이후 군에 입대하였으나 당시 명나라는 청과 대체적인 국격을 막기에도 급급하였습니다. 이사성과 비슷한 신세 사람들이 소관 후방 부대들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었으며 봉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서북병영의 병사들은 군병을 견디다 못해 대거 탈령하였습니다. 이사성 또한 탈령하면서 반란과 무리 중 하나인 틈왕 고영상의 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인정받았는지 고영상 사고 그 세력과 틈왕이는 이명을 계승받게 됩니다. 고영상 사후 반군의 수장이 된 이자성은 반군에게 수차례 큰 패배를 겪었으나 당시 명나라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려 고향을 떠나 방랑하는 유민들이 수백 백만에 달하였습니다. 이들 중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세력을 꾸준히 회복하며 세력을 벌려나갔습니다. 강권에게 수차례 대패를 겪었다고는 해도 당시 이자성의 이끄는 반군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이자성의 세력은 화기를 잘 운영했으며 군율 또한 엄격하게 명나라 관리들은 관군보다 그들의 화기 사용 기술이 더 뛰어나다며 경계하였습니다. 당내 민중들은 얼만 반란군이지 사실상 도적되었던 여타 반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자성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1641년 나경을 함락하고 만력제의 삼남자 숙명제의 숙부가 되는 복황 주상수를 붙잡아 죽인 뒤 유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명나라가 여전히 공작을 대부분을 국격을 노리는 청가를 막아내는데 그 사이에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며 한국지방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1643년 1월에 서안에서 스스로 칭망영창이라고 개헌하고 왕이라 칭하고 개헌 대순이라고 왕조를 세우게 이르렀습니다. 대순 건국에도 이자성 파축칠서로 징계하여 갑산에 서면 북경을 함락시켜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송정제는 자살하여 명나라의 명명을 사실상 끊기게 됩니다. 그러나 북경을 함락시킨 시점에서 이자성 본인은 방망이 잡고 병사들이 기강 또 부러지면서 도적대와 다름없이 약탈을 올린 상태되었습니다. 최전망에 위치한 요센 사내관에서 청구에 나쁜 오성계군 대부분은 정사관으로 포로로 잡히거나 탈령한 등의 이유로 암백하게 와야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청나라 오성계 연합군이 진리하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내관이 끊임없이 명나라를 노려오는 청을 막아낼 정도로 천혜유세였습니다. 청나라 도로원이 직접 이끄는 10만의 정권과 청물이 정예병을 막아온 오성계의 3만의 병사 모두 여러 전투를 겪으며 걸고 닦아진 정예병이었습니다. 지휘관들 또한 수많은 접전을 치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에 비해 이자성의 세력은 나름 화기를 잘 다뤘던 전마병은 최전망에 비하면 허술한 중원대 전용 명문들에게도 어떤 패배를 겪었을 정도였습니다. 천공이나 오성계군과 달리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대부분이 농민 출신으로 반군 시절 항면 이때는 강군 탈병 출시 줄을 이루고 있어 경험도 크게 얻고 뛰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심 모든 군일마저 북경 점령 이후 권리를 포기하면서 흩어졌습니다. 서쪽의 열세, 질적으로 열세,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수성전도 아닌 공성전을 이재성이 굳이 시도한 것으로 인해 지형적 이점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양측의 피해에 대한 언급은 존재 안 하나 이재성이 참패를 걷고 폐지했다는 점 하나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북경으로 폐지한 이재성은 성안에 남아있는 금은 보화를 긁어모아 도주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징제를 선하여 항제를 자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몰락한 그를 따르는 보화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성 고궁산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농민 반란의 적대적인 항신들이 조직한 유병에게 피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1645년에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재성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탈출의 승리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대문장은 수많은 반란 수계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영어로 소개에 다른 인물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재성의 나를 높이 평가하기 이전부터 이재성은 농민 출신 영어 한족 민족주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만, 홍콩에서도 이재성이 주인공이 된 드라마, 영화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재성과 그의 군대인 대순군에 대한 설화가 많습니다. 트망이라는 친구도 관제로 불린 가누나 아광이라고 불리는 악비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그를 영웅시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사후 황제로 추정된 가누와 야광으로 추정된 악비와 달리 트망이라는 호칭은 별명에 가깝습니다. 농민 출신에서 황제까지의 자수성가한 인물이라는 점이 인기 주요 요소 중 하나인데 이런 점을 보면 명나라의 창업 군제인 조원장과 비슷합니다. 왕이가 된 명나라를 끝장낸 성공한 반란군 지도자라는 점 얼마 안 되어 원주족의 나라인 청나라에게 패해 최후를 맞았다는 비극적인 행적도 인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기의 인물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원주족의 국가인 청나라의 반감을 가진 민족주의 청나라 관점의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받은 명나라에 대한 비하의식 그리고 부패한 명나라에 대해 향해서 새나라를 만들고자는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영웅으로 마치 전몽정 같은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명 왕조인 신나라의 시조인 왕방과는 다른 평가입니다. 대륙에서는 중국 공산당 집권 이후 민정서관에 따라 농민 반란이 대부분 높이 평가되었는데 이재성은 홍성도의 강군에 개멸적인 타격을 입고 고작 700만이 남아 산속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마오쩌둥도 장제서에게 큰 타격을 입고 관아의 행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정을 해야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성이 거점은 섬서성이었으며 마오쩌둥도 홍건도 섬서성 연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성이 홍성주군이 성령대 명으로 일단 사이에 보호한 것처럼 마오도 시전 사건이나 한숨 돌리는 농촌지역으로 파고들어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재성군이 부대는 홍군의 3대 기율 팔황주와 비슷하게 민폐를 못 끼치게 하는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일본 역사가 진순신은 이재성의 성명으로 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절로 이재성의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대 중앙인민공화국의 장관장인 마오쩌둥도 이재성을 존경하고 본인이 최선으로 그에게 인실을 선물하여 소설가로 하여금 대화소설 이재성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경에 입성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하고 베이징에 입성할 때 우리는 절대 이재성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자성은 농민 출신의 형제까지 저수성과 중국 한족의 민족주의를 만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성에 관한 자료는 명칭 교책이 혼란 탓에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못하여 신화화되고 인색된 측면이 많습니다. 조선의 역사에도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이자성이 본격적으로 세계로 기고던 1636년 평전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이자성과 지방의 각종 도적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명나는 임진 내란 때와 달리 상황이지라 조선의 원군을 보낼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결국 강호다가 함락당하고 서현 세자와 복림되고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인제는 더 이상 싸울 의지를 누리며 청나라에 항복하였습니다. 이자성의 난도에 일어나지 않고 명나라가 계속 청나라에게만 원린할 수 있었다면 청나라는 섣불리 조선 침략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 했다가는 명나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뒤통수를 쳐버리는 봉국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흔히 보이는 반란 수계치고는 사소히 없는 것도 특이합니다. 명나라의 역사사의 명사에 의하면 이자성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형제의 이자성은 본인은 한씨, 형씨, 고씨와 두씨 등 4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으나 그녀들 중 어느 누구도 아들이 딸이나 자손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형씨는 이자성이 부하 고골과 소통하여 나서 금방 임신을 하였습니다. 역사에서 주판은 중국 도적 황제의 역사에서 이자성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당나라 황실과 같은 성실한 점을 홍보하면서 자신이 건국한 대순의 간직명을 당나라 때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자성의 부하 중에서 무슬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이슬람 예배도 참여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 사회에서는 이자성이 한족이 아니라 후이적 무슬림이라는 식으로 강조하여 반청 상황의 한족 민족주의자들이 이자성을 기념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다른 군물인 장헌청과는 생년월일이 불과 나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자성이 순의 황제가 되는 황제로 추정되었으나 시호는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이자성이 칭전 후 모친을 함으로 추존했으나 모친의 시호는 실전되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는 과도한 세금을 매긴 탓에 백성들의 세금을 내게 기피하고 아예 위험이 되는 등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자력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징소녀 운송 담당들은 실제로 검은 세수 얼마든 간에 조정에서 할당한 세만큼 조정에 납부해야 했기에 세수가 할당한 액수보다 부족하며 사제를 틀어서라도 납부하였습니다. 이자성의 아버지 이수춘 또한 1년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산을 보탠 것이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체국과 운송 배달 업체와 비슷합니다. 시안시 지역으로 중국 역사에서 장안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제난과 호안, 당나라 등이 수도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죽지 않은 재산이 많았기에 도적대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자성 측에 수신하였어도 이들을 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명나라 조정에 기부 좀 하라고 작당함에도 돈이 없다며 예매하고 축제만 신경 쓰는 대부분의 단과 노래가 다름없었습니다. 인거응보라고 보실 여유도 있지만 결국 같은 세력마저 탱키라는 시점에서 세력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던 것입니다. 여기에 명나라가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윗인문단에 성수는 이자성의 세력이 뚫린 관리 중에서 오상계의 친부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민족보다 그래도 한족과 결탁을 했던 오상계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발머리를 돌려 청나라 쪽과 이야기를 나눴을 정도 그가 왜 이렇게 깊이 배신감과 해먹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해에 맞서던 시기 오상계의 군대가 10만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상 오상계의 병사를 확실히 말할 만한 인원은 3만 정도이며 그 이상은 그 밖에 모은 인명들로 사실상 튀긴 것이라 설이 지배적입니다. 당시의 정황은 청나라 초기 역사학자의 비밀이 쓴 황서에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영창 2년 서기 1145년 5월 17일 이사성의 구공사로서 10년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삼면 정구백이 이자성에서 오다가 힘이 붙여서 정구백은 큰 소리로 이적과 김모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김모는 등대에서 나서 이자성이 너를 내리치고 이자성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자성의 죽음을 확인한 그 이적과 이권은 구공사의 마을로 도살을 하도록 명령한다. 그 명령을 이렇게 되어있다. 기한을 잡아야 구공사의 삼면이 자수하여 형사라고 밝히거나 혹은 붙잡아서 우리 군대에 데려오거라. 3일 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우리는 3일간 동네를 도살하겠다. 이 복수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나마 명각성 선동 반대에서 강화도의 수비를 도울 약간의 수비용을 보내려고 했다. 이마저도 분당 때문에 중단됐다. 두 번째 병력을 보내기 전에 강화도가 함락되었으니 결국 조선은 강화도의 수비를 김경진에게 흘러막게 하였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화도 방어전이다. 다만 이 책은 현재 시중에서는 완전히 절판됐고 큰 책방을 중고점에서 가져 구할 수 있다. 한번 강원에 크게 피하여 부하 대다수가 전사한 적이 있었다. 이때 함께 간수성에서 봉기했던 후위적 반란군 지도자 마오스에게 병력을 빌려서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자성은 끝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살아서 주인이 됐단 말도 있지만은 결국 죽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상 명나라 말 이자성 반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